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유가 꼭 조은숙 씨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면 어떤 이유일 수도 있겠다 좀 짚히는 게 있으세요?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은 되게, 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혜민이가. 예민하고 뭔가 남들보다 좀 이렇게 자극을 굉장해요. 강하게 받고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촉각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아이는 뭐 하나를 주면은 이거구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은 2야 라고 하면 1 더하기 1이 왜 2로 되었는가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생각도 많고 말도 잘하고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박 막 말하고 1 더하기 1은 1에 그걸 왜 그렇게 한 거야? 막 이런 거부터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체적인 것도 굉장히 민첩하고요. 그리고 생각.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아이한테 제가 스스로 좀 불안감을 넣어준 적이 있지 않았나. 왜냐면 얘가 저희 집이 아파트 20층인데 20층에서 한여름에 5살 때 창문을 확 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그래서 제가 몇 번 조단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날은 너무 오랫동안 해서 제가 이걸 좀 애한테 강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소리를 굉장히 버럭 질렀어요. 얘 인생에 있어서 소리를 버럭 하고 질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놀래야 되잖아요. 안 놀래요. 이게 베란다에 있다가 쓱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가 자꾸 나한테 그러면 난 새가 되어 날아가 버릴 거야. 딱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아유 예쁘다가 아니라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그 눈이 너무너무 슬프게 새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니까는 우리 어른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얘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거 자체도 불안한데. 그래서 내가 너 새가 되어 날아가는 게 너 무슨 얘기인지 알아? 했더니 그것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눈을 감아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는 거예요. 걔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라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웃으면 안 되는 대목 아니에요? 글도 그렇고 너무너무 그렇게 센시티브하니까 아마도 그리고 또 참 신기하게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한 5살, 6살 때쯤에 그렇게 엄마는 어디서 왔어?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좀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는 천사고 너는 별에서 왔고 너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나중에 또 다 천사가 되어 하늘로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셨군요. 친절하게. 막 셋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우리는 셋이 다 우리 결국은 하늘에서 만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막 셋이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랬던 것도 있고. 또 감수성 짙은 우리 그 연기자 엄마가 있으면 또 이런 재미가 있군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고 좀 큰 주제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는 이거를 정말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죽음이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아직 풀지 못한 트라우마나 걱정이 있을 때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이한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월한 듯한 이런 생각들이 엄마는 그게 정답이지만 아이가 듣기에는 되게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는 아직 그만큼 익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을 헤어지는 것, 떠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불안감이 더 좀 심해질 수 있는 거죠. 내 탓이네요. 아니야. 이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요. 이제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를 어른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말은 어른처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나라의 말의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이걸 어른 나라의 용어를 받아들여 버리시면 이게 막 죽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 아이는 안 듣고 싶다는 거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안 듣고 싶고 내가 지금은 엄마가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이걸 이 아이는 뭐 날아가고 싶고 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 근데 이거는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그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머 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너무 질에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네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걸 막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애도 어렵고 엄마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럴 때 만일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네. 하셨으면 그렇게 듣기 싫었어. 이렇게 하고 끝나셨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소리 지른 게 그렇게 싫었어? 네, 그렇게 이렇게? 싫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얘가 죽음을 연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 하는 생각이 일단 기본으로는 좀 들고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엄마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과 아이가 생각하는 게 또 다릅니다. 아이는 그냥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네. 이렇게만 생각할 아. 수도 있고 굉장히 단순한 네.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보면. 갖다가 너무 즐거우죠. 어른 나라의 용어로 아이의 용어를 해석을 그래요. 해버리면 이게 의사소통이 이제 좀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는 이렇게 잘 있는데 엄마 아빠 싸우면 이혼할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이걸 매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는 이거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불안한 거죠. 불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때 아이가 진짜 궁금해할 때 아이가 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그거를 엄마가 자기 어른의 관점의 생각으로 막 그거를 막 너무 설명하려고 하면 서로 너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미리 너무 이야기하실 미리 필요가 얘기 안 없다. 했어요. 물어봤길래 네네. 엄마는 어디서 왔어? 난 천사였어. 그래서 좀 걱정을 죽음에 했다. 대해서 네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 맞아요. 네네. 예민한 그런 애들이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네. 그럴 때는 저는 엄마는 네. 떠나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만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너가 학교에 가더라도 엄마가 너를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 엄마가 외국에 나가서 있더라도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죽음이 완전히 뭐 떠나고 헤어지고 이런 개념을 아이한테 심기보다는 네. 항상 우리는 연결돼 있는 거야. 이 개념을 좀 강조해주면 아이들의 불안감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아까 전에 이제 덮어 얘기로 다시 네. 돌아가서 네, 네. 예를 들어 이제 감각적인 부분에서 좀 예민하다고 한다면 우리 혜민이가 그래서 덮어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감각이 예민한 애들은 네. 감각이 시각, 청각, 촉각, 뭐 후각, 구강 감각 굉장히 그렇죠. 많죠. 네. 근데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감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온몸의 관절에 들어있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예요? 그 고유 감각, 그 고유 감각은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뇌에다가 보내요. 그리고 귀에는 또 전정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말 너무 어렵네. 근데 전정 감각하고 고유 감각이 두 개가 플러스 해가지고 네, 네. 아이의 활동이나 이런 모든 거를 관할해서 아이가 발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촉각에 꽂히거나 시각에 꽂히는 아이들은 뭐 고유 감각이 잘 발달돼 있지 않거나 확 열리거나 아니면 너무나 고유 감각이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촉각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집착하는 아이들이 오면 네. 네. 첫째 뭘 말을 하냐면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엄마들이 요새 놀이터 잘 안 나가고 네. 혜민이는 어떤가 모르겠지만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앉혀가지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집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계속 제어하게 되니까 특정 언젠가는 풀고 감각이 싶은 거죠. 특정 감각에 집착해서 푸는 거죠. 아. 그 예를 들어 소화 자유행위를 하는 아이들도 정서적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감각에 왜 이렇게 꽂혀 있나? 신체 감각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감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혜민 좀 어때요? 좀 애가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인데 네. 언젠가부터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못 나가게 하고 네. 집에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제가 좀 집에 또 좀 요즘 애들이 또 어디 갈 때도 별로 없긴 해요. 네. 저희 애들은 근데 그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도 제가 미세먼지 많아 오늘 마스크 쓰고 가야 돼 막 저도 막 깝깝해요 그러는 게 근데 분명히 집안에 미세먼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혜민이는 뭐 발레나 태권도나 그런 또 놀이터에서 아직 저학년이니까 네. 많이 놀게 하는 활동을 좀 많이 하세요. 의외로 집착하는 게 줍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집착 행동을 아이한테 무조건 못하게 뭐 뺏어버리거나 아니면 하지 못해 계속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좀 제한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덮어는 이 얘기에 있어서 어쩌면 좀 상상의 친구. 맞아요. 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대화예요. 아이가. 네.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이거를 상상의 친구를 가질까? 물론 이 아이가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렇죠. 아빠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관계 안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욕구를 풀기도 하지만 따로도 있지만
혼자도, 그러니까 같이도 있지만 따로 있는 시간도 아이들에게 좀 필요하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을 굳이 그렇게 꼭 뺏어야 되나? 안 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러니까. 뺏었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꼭 그렇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쵸. 뭐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또 장점이 뭐냐면요. 또 이걸 가지고 저기 학교를 꼭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예. 그렇잖아요. 네. 이게 조절을 하고 있단 잘 때만, 말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관점을 좀 바꾸자는 아. 거죠. 이거를 뺏으려고만 하려고 이거를 금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걸 통해서 상상의 친구들 이걸 통해서 얘가 뭔가 이완도 시키고 그렇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관계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놔두지만 같이 있는 시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해서 이걸 좀 끌어올릴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뺏으려고 하면 여기 더 집착을 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관계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아이가 이완할 수 있는 그게 아까 신체 놀이도 될 수 네네. 있고 요즘 뭐 아까 그 시간에도 얘기했던 보드게임도 요즘 한참 많이 네네네네. 한다고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드게임도 좀 같이 하고 또 엄마랑 누워가지고 뭐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단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하는 이야기 감성적인 이야기를 엄마의 감성으로 너무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너무 한 단계 두 단계 넘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조금 조절하시고 이 아이의 나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만 좀 생각하셔서 의사소통을 네. 하시면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연인 사이도 네. 서로 떼어내려 그러면 더 불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엄마가 덮어를 암적인 존재, 언젠가는 저거 다 달아졌는데 떼어내야지. 저거 그렇게 자꾸 보면 아이는 좀 불안해지겠죠. 네. 근데 집착의 원인은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을 조장할수록 더 집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의미에서는 덮어가 좋은 점이 지금 많잖아요. 네네. 친구고 대화 상대고 네.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서 덮어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되겠다. 저것도 떼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가 집에서 구체적으로 혜민이한테 어떻게 좀 해줄까를 해보고 싶은데 네. 왜 그러냐면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거를 그냥 냅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스럽잖아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혜민이 역할을 잠깐 해주면 제가 엄마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혜민이 덮어에 대해서 상상하고 좋은 느낌 지금 느껴봐. 그럼 이제 혜민이가 이렇게 막 느끼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엄마처럼 여기다가 손 얹고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오, 덮어가 훌륭해, 안아주는군요. 훌륭해. 덮어 아주 좋아요. 행복해. 느끼세요. 덮어는 나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있어요. 자, 손 내리고 심호흡 한번 크게. 좋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덮어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지면 그쵸, 엄마 그쵸. 쫓아다녀야 되고 덮어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덮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덮어가 없을 때도 나 덮어의 기분 좋은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네. 덮어에 대해서 점점 집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좀, 네. 덮어와 빠이빠이 하는 시간이 좀 당겨질 수도 저는 있겠다 덮어를 싶네요. 이렇게 뭐 떼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고 단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아. 그러니까 내 네네. 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도 마찬가지 뭐가 있으면은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그래요, 맞아요. 실은 이제 여기 뭐 우리 애 걱정보단 제 걱정 때문에 나왔어요.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예, 원인을 예. 찾아서 내가 혹시 예. 뭘 못해준 게 있으면 그걸 좀 해주고 찾아서, 싶어서. 예. 네. 맞아요. 지금요. 비슷한